안녕하세요. 장희영입니다. TV를 켰더니 하필이면 내가 관심 있어 하던 건강 정보가 나와서 그래 저거 챙겨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옆 채널을 돌리니까 하필 그 제품이 홈쇼핑 채널에서 짠 팔리고 있던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세상이 나를 위해 돌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자는 요즘 홈쇼핑 채널 전략이 저런 건가 보다. 공중파에 나오는 건강 정보와 연계해서 제품을 파는구나. 이렇게 또 해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홈쇼핑 채널이 아니라 공중파에서 돈을 받고 광고 방송을 한 거였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명 협찬 광고 혹은 홈쇼핑 연계 편성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주제를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단비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더 솔루션 제가 자주 보거든요. 희영 언니랑 친한데 언니가 저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죠. 도대체 언젠가 나를 불러줄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김에 앞으로 더욱더 자주 불러주시라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고 가겠습니다. 사막여우에서는 콕 찍어서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들을 몇 개를 예를 들었습니다. SBS 모닝와이드에서 다이어트에 좋다는 시서스 가루를 팔고 있었는데 채널을 돌려보니 바로 CJ 홈쇼핑에서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을 팔고 있었다는 내용. 그리고 MBC 오늘 아침에서도 일반인들의 다이어트 비결을 얘기하면서 똑같은 시서스 차를 소개를 했고 그때는 현대홈쇼핑이 방송을 하고 있었죠. 또 다른 SBS 프로그램이지만 좋은 아침에서는 위 건강에 좋다는 메스틱 역시 CJ 홈쇼핑과 연계 편성이었었습니다. 그 외에도 크릴 오일, 새싹 보리 등등등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건강 기능 제품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협찬 광고나 홈쇼핑 연계 방송이었다는 고발 내용이었고요. 그냥 대충 말로만 들어도 되게 문제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 이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의사분들께서 나오셔서 이게 몸에 좋다. 맞죠. 그러면 나도 요새 좀 뭔가 뒷골이 좀 땡긴다거나 좀 어깨가 좀 뻐근하다거나 배가살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왠지 주름도 많아 보이고 근데 저거 먹으면 좋다고 그래. 하는데 또 TV를 돌리다 보니까 마침 다른 쪽에서 팔아요. 맞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거를 사고 싶은 그런 게 생기니까. 그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진실된 거였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렇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대놓고 광고를 한 건데 광고가 아니라 막 전문가 의사들 불러놓고 이랬다라는 걸 보면은 갑자기 이 모든 내가 그동안 봤던 모든 방송에 대한 어떤 불신이랑 회의감도 좀 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지금도 그 밑에 협찬이랑 관련된 내용들은 들어있는데 이제 시청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꼼꼼히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아침 방송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주부님들께서 맞아. 이제 남편들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시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꼼꼼히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잠깐 보는데 그게 저렇게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최다미 변호사는 그렇게 TV 보고 사본 적은 없어요? 사실 이게 홈쇼핑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맞죠? 어느 날 보면은 마스크팩을 팔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얼굴이 굉장히 건조한 것 같아.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나? 왠지 나 콜라겐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돌려다 보면은 고기를 팔아요. 나 굉장히 오늘 고기가 먹고 싶은 것 같아. 그리고 왠지 이 구성의 이 가격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항상 올해 절대 없대요. 내가 이거를 안 사면은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죠. 게다가 사치품도 아니고 이게 몸에 좋다라는 거면 건강식. 그래.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믿고 그동안 평생을 봐온 공중파에서 의사들, 영양사들, 연예인들이 나와서 나도 효과 본 것 같다. 이러면서까지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리고 사실은 내가 보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그분이 얘기를 하고 거기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일회 좋대요. 근데 다른 채널 돌렸더니
어떻게 우연히 그걸 팔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맞아요. 남의 건강을 가지고 장난친 것 같은 어떤 이런 것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중파에서 이래도 되나라는 의아함,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화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법적으로 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차근차근 짚어보자면 이렇게 방송국들이 홈쇼핑과 연계 편성을 해서 일종의 광고 협찬을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방송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어요? 일단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두 단계로 나눠야 돼요. 협찬과 관련된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삼고 있는 연계 편성과 관련된 문제. 이 두 가지가 법 적용이 달라요. 먼저 협찬 관련된 부분은 방송법과 관련되어 있는 게 2020년도에 이게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협찬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방송법이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 방송법에는 협찬을 받았으면 반드시 협찬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찬 고지와 관련되어서는 뭐 방법이라든지 횟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TV와 라디오가 다르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지만 TV 같은 경우에는 이 협찬과 관련된 것이 협찬이었다 이렇게 고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 자세히 보면 협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협찬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그 이제 연계와 관련된 거죠. 이제 소비자들이라든지 아까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연계 편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소비자들에게 오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연계 편성과 관련되어서는 방송 광고 판매 대행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광고 대행자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물품을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방송 사업자의 편성 기획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계를 하면 여기에서는 아침 방송에서 10시에 뭐 클로렐라가 좋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또 돌려봤더니 여기서도 10시에 클로렐라 판매하고 있어. 그러면 편성에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거 연계 편성 못하는 거 아니야? 아까 법에서 어떻게 금지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버젓이 그러면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방송사들은 그냥 우리는 의사를 모셨고 그 의사분께서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또 없어요. 맞아요. 각각 효능들이 이런 효능이 좋다. 그리고 실제 사례자가 나와서 나는 이걸 먹었는데 근데 그걸 잘 보시면 봐요. 그것만 먹어서 잘 된 분은 없어요. 그것도 먹고 그럼. 운동도 하고 맞아요. 식단도 조절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서 홈쇼핑에서 팔아. 그러면 방송국 관계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이분과 맞는 방송을 했는데 이 물품을 판매하시는 분이 다른 홈쇼핑에 가서 그 시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우리 방송국은 그렇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경우죠. 법의 사각시대라는 말을 딱 들으니 지금 뒷얘기 할 필요가 없나 이런 허무함까지 드는데 과거에 그럼 MBN 미디어 랩이라는 회사가 그때 그 과징금 냈던 그 사건은 그때는 그 관련된 증거가 있었어요. 그런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과징금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제 부과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그 사건도 그 증거만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맞죠. 방송 협찬과 홈쇼핑 연계 방송이 같이 이렇게 믹스돼서 판매돼서 대박을 냈던 제품 중에 문제가 됐던 게 크릴 오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있었어요. 아까 변호사님이 갑자기 변호사님이 이상하다. 아까 어쨌든 변호사님이 그 2020년에 법이 개정됐다라는 게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에요. 맞아요. 2020년에 그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맞아요. 네. 크릴 오일 사건이 있었고 심지어 그건 몸에 유해한 제품이 네.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팔렸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엄청 많은 공중파뿐만 아니라 종편에서도 크릴 오일 좋다라는 얘기 너무너무 많았었고 근데 의사가 좋다라고 하는 거면은 당연하겠지라고 해서 많이 샀는데 그 당시에 거기 유해 물질에 포함된 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하는 사건이 터질 정도면 네. 이거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기는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다르죠. 왜냐하면 연계 편성 자체가 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렵고 굳이 표현하자면 사각지대로 표현을 하는 거고 크릴 오일 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굉장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크릴 오일을 샀어요.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몸에 안 좋은 물질이 검출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식약처에서 전량 회수를 해서 폐기를 했고요. 폐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봤어요. 형사처벌이랑 어느 정도 수준이 돼요? 형사처벌이라면 어떤 형사처벌이냐면 일단 먼저 오늘 우리 방송에서 방점이 뒤에 있다고 봅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의사님들이 나와서
이거는 건강에 좋아요. 음. 이거를 먹으면 예를 들면 혈관이 뭐 음. 깨끗해져요. 이거는 건강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약품과 건강식품은 법적으로 다른데 그렇죠. 건강식품도 일반 식품과는 달라요. 그렇죠. 그럼 건강식품이려면 건강식품으로 지정이 돼야 돼요. 근데 건강식품이 아닌 걸 가지고 마치 이거를 먹었는데 내 몸이 좋아질 것처럼 얘기를 하면 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아, 그렇죠. 일반 식품인데 마치 네. 건강기능식품처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것처럼 이때까지 광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이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을 하는데 이건 일반 식품이야. 근데 의사들이 나와서 이걸 먹으면 마치 약효가 있는 것처럼 그때 좀 심했어. 뭐 혈관이 어떻게 깨끗해지고 막 녹이는 거 실험하고 이렇게 다 녹는다 뭐 이 등등등등. 이건 진짜 대놓고 기만이고 사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싶냐면 그 잘못한 회사가 처벌받는 것도 처벌받는 거지만 피해 입은 소비자들. 네. 이 소비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들에게 취해진 조치란 반품 혹은 어쨌거나 환불, 100% 환불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환불 외에는 다른 구제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죠.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료용 항산화 물질이 몸에 안 좋은 그런 물질이 검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먹었는데 내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몸이 안 좋아지는 몸이 상한 거, 병원 치료비, 그것 때문에 일 못한 거 이런 거 다 청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일반 기능식품이에요. 나는 건강한 기능식품인 줄 알았는데 일반 기능식품을 먹었어요. 그럼 그럴 때에는 당연히 정신적인 손해배상 위자료 정도는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위자료 정도. 위자료 정도가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이 예를 들면 이런 건강기능식품 자체에 내가 투자한 돈이 물론 비싸지만 그렇다고 소송까지 할 정도의 돈은 아닌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환불 정도까지 받고 그 이후에 차후적으로 개인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이나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사건 등등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게 벌 받은 게 아니라 상 받은 게 또 이렇게 하고 또 1억 원 내자 뭐 약간 이런 느낌도 들 수도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그들이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크릴 오일이 그때 벌어들인 게그 홈쇼핑 자체 자기들이 얘기한 게 저희가 몇 달 동안 매출을 몇십억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1억 냈어? 1억. 혹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먹고 실제로 몸이 좀 안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그쵸. 이걸 내가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실제로 뭐가 어디에 얼마큼 좋아졌고 심지어 그 안 좋아진 게 그것 때문에 안 좋아졌다는 걸 입증해야지만 그나마 그만큼에 대한 맞아요. 배상을 받을 수 네.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피해 입은 소비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돈 받고 떨어져. 보상을 해주는 뭐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너무 단순한 거야. 너 그때 얼마 냈어? 10만 원 냈어? 10만 원 줄게 끝.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들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아까 이제 우리 희영 언니의 얘기에 굉장히 동감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피해가 나의 이익보다 적다면 그럼 과연 회사들이 이 불법을 쉽게 놓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그러니까 담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매출액의 몇 배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예. 줘요. 예. 그러니까 매출액을 내가 1억을 팔았으면 1억이 몇 배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받게끔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심리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피해를 가하는 맞아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출액에 상응하는 어떠한 그런 벌금이라든지 과징금 같은 것들을 부과하는 법안도 한번 이 국회에서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법에서 조금 더 그래도 무언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이제 희영 언니가 말한 식약처에서 겨우 이런 얘기밖에 못해? 이런 것처럼 저도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밖에 드릴 수 없다. 지금 현재 법상은 그렇지만 입법하시는 국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게끔 하는 어떠한 그 소비자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공중파 방송에서 요즘에는 작게 협찬 광고라고 나온다 네. 그러잖아요. 그것도 계속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한 3회 정도? 나갔다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3번 정도 이렇게 네네. 너무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찬 광고라는 걸 표기해라라는 말은 소비자들이 혹은 시청자들이 알 수 있게 하라는 의미인데 그럼요. 그 의미대로 하려면 3번 반짝반짝 하는 건 기만하는 행위인 거고 실제로 하려면 MC가 직접 저도 그 생각했어요. 시작할 때 네, 네. 오프닝에서 얘기를 하고 들어가거나 오프닝이랑 끝날 때, 그러니까 이번 이것은 뭐 협찬으로 시작되는 코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송 광고법이 바뀔 때 그걸 그렇게 자막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구체적으로 MC나 누군가가 출연자가 육성으로 이야기하도록 네네. 하게 이런 디테일한 거 이게 실효성 있는 거잖아요. 이왕 법 만드는 거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한 가지는 뒷광고 논란 이후에 유튜버들도 요즘에는 광고할 때는 아예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걸 딱 닫고 유튜브를 네, 하거든요. 그쵸. 그런 것처럼 반짝반짝이 아니라 아예 유료 광고 포함 꽝 박아놓고 네, 더 솔루션 오늘도 역시 문제 제기는 앞에 장황하게 했는데 명확한 솔루션을 찾기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솔루션에 가까워질 거라는 이런 희망으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운전 조심해서 가시고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